오케이, 두 번째 거 시작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임시 대타가 아니라 진짜 수학도우미를 불렀습니다. 자, 우리 네 반 중 수학도우미 한 명인데, 자, 소개할까요, 말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굳이 뭐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슷한 것끼리 연결하시오 라고 있는데, 자, 우리 공통 부분 모으다 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 공통 부분은 이 두 가지 그림 중에서 어디에서 더 적합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한번 쭉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모으다는 두 번째 연결하네요. 그럼 이제 그림으로 가볼게요. 이 그림, 첫 번째 그림은 합류라는 단어에 어울리나요? 아니면 교차로라는 단어에 어울리나요? 교차로. 그렇죠. 교차로에 그읍시다. 교차로 긋고 여기 두 번째는 합류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공통 부분은 우리 교차로의 첫 글자를 따고 모으다는 합류의 첫 글자를 따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두 집합의 공통으로 속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무엇이라 부르면 좋을까요? 교집합. 그렇죠. 교집합이라 부르고 A교, B라고 쓴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나중에 명제와 연관 지으면은 조건 제식으로 표현하면 A 교집합 B는 이 X가 A에도 속하고 X는 B에도 속한다가 된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문장을 쭉 읽어서 문장을 완성해 줄래요? 두 집합 A와 B에 대하여 집합 A에 속하거나 집합 B에 속하는 원소들은 모두 모은 두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 합집합이라고 부르고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쓴다. 네. 여기 중에 두 개 중에 하나 고른다면은 합집합. 그렇죠. 합집합. 자, 우리 모은다, 합집합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A 합집합 B는 X가 A에 속하거나 그 다음에 X가 B에 속한다가 된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A랑 B가 있는데 A 교집합 B, A 합집합 B를 구하시오.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조건제시법이니까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볼게요. 자,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면은 B는 어떻게 돼요? B요? 네. 3, 네. 4, 5, 네. 6, 7. 네, 같이 쓰면서 갑시다. B는 3, 4, 5, 6, 7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냐? A 교집합 B는 무엇이냐? A에 도 있고 B에 도 있는 원소예요. 그럼 뭐 있어요? 3, 4. 그렇죠. 3, 4, 5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무엇이었냐? 우리 1, 2, 3, 4, 5, 3, 4, 5, 6, 7을 통틀어서 세면 되겠습니다. 그럼 쭉 불러줄래요? 1, 2, 3, 4, 5, 6, 7. 그렇죠.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답을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로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서로소는 무엇이냐? 두 집합 A, B에서 공통인 원소가 단 한 개도 없을 때, 그러니까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소라고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퀴즈입니다. 1번 A와 B는 서로소일까요? 네. 왜죠? 같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같은 원소가 없으니까 서로소다.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번 해봅시다. 10 미만의 소수는 A는 2, 3, 5, 7 혹여나 말하는데 1은 소수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B 한번 쭉 불러볼래요? 1, 1, 2, 2, 3, 6. 그렇죠. 쭉 씁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A와 B는 서로소일까요? 서로소가 아닐까요? 서로서 아니에요. 왜죠? 2하고 3이 겹쳐서. 그렇죠.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얘는 서로소가 아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B는 2차 방정식의 해 2와 7이다. 자, 2와 7은 사의 배수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죠. 서로소겠죠. 자,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합집합의 원소를 세는 방법에 대하여 라고 거창한 이름이 붙은 거 이제 보겠습니다. 합집합의 원소를 개수를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 보통 이용하니까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나갈 프린트에는 다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샵 1번, 샵 2번, 샵 3번 이렇게 갈게요. 네, 가운데가 샵 3번입니다. 왜냐면은 그 겹칠수록 이제 좀 뒤로 가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제 볼게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세려면은 1번, 2번, 3번 구역을 모두 세야겠죠. 네. 자, 그럼 이제 규칙 또 합니다. A의 원소의 개수를 세려면은 몇 번 구역을 세야 돼요? 샵 샵 1과? 1, 샵 3. 그렇죠. 샵 1과 샵 3. 네, 아주 이해가 빨라서 좋네요.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를 세려면요? 샵 2하고 샵 3. 그래서 샵 2하고 샵 3. 자, 그렇다면은 우리 A 합집합 B에 비해서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번이 한 번 더 세졌어요? 샵 3. 그렇죠. 샵 3가 한 번 더 세졌다. 그리고 이 샵 3는 구역으로 표현하면은 A, B, A 교 B 중에 어디예요? A 교비. 그렇죠. 우리 A 교비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A의 개수, B의 개수, A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용해 빈칸을 채울게요. 자, 어떻게 하냐?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는데 우리 여기 빼기로 바꿀게요. 큰일 났네요. 여기 다 못해놨는데. 자, 그러면 우리 교집합 B를 한번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린 세면 되겠습니다. 그 관련 연습 문제는 뒤에서 풀어볼 거고 우리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하죠. 일단 자, 집합의 연산 법칙 한번 읽어줄래요? 첫 번째. 집합의 연산에도 수의 덧셈, 곱셈과 비슷하게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빼기 연산 5 빼기 2는 2 빼기 5와 다르다. 그러니까 교환 법칙을 만족시키지 않는 뺄셈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결합 법칙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뺄셈은. 그런데 수의 덧셈, 곱셈과 집합의 연산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일단 없는데 이렇게 새로 만들어낸 연산들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만족시키는 것은 경이로운 성질이다 라고 하는데 원래는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명하는 거는 사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니까 받아들이기로 하죠. 분배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집합 A, B, C가 있으면 A교 괄호치고 B 합집합 C는 A교 B 괄호치고 합집합 A교 C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합집합도 마찬가지로 분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에 대한 분배 법칙인데요. 자,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수의 덧셈,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과 집합의 연산에 대한 분배 법칙은 차이가 있대요. 혹시 이 차이 알 수 있을까요? 알면 엄청 좋은 거고 모르면 뭐 모르는 거고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럽시다. 자,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로 되죠. 네. 자, 그런데 반대로 A 더하기 B 곱하기 C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C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곱하기와 더하기는 역할이 구분되어 있죠. 확실히. 근데 어때요? 합집합과 교집합은 서로의 역할이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이게 수의 곱셈, 덧셈과 그 다음에 교집합, 합집합 분배 법칙의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교집합도 분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집합도 분배할 수 있다. 자, 요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면 한번 읽어주세요. 두 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하며 A-B로 쓴다. 네, 마찬가지로 이 기호 마이너스는 수에서 들려온 거고 그 수에서 정식으로 쓰는 마이너스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은 A 차집합 B는 X가 A의 원소지만 X는 B의 원소가 아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색칠하면은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 전체를 다 제거하면은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B를 마찬가지로 이제 1, 2, 3, 4으로 쓰겠습니다. 자, 우리 A 차집합 B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마이너스 1, 0. 그죠. 우리 1이라는 공통원소가 빠져버리죠. 그래서 A 차집합 B는 마이너스 1과 0이다. 그 다음에 B 차집합 A는 얼마일까요? 2, 3, 4, 5. 그렇죠. 1을 빼니까 2, 3, 4,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집합 다음은 여집합입니다. 전체집합 U, 집합 A에 대하여 U에서 A의 원소를 모두 제거한 집합. 차집합과 조금 비슷하죠? 자, 이거를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서 U 빼기 A는 A의 컴플리먼트로 쓴다. U는 유니버스의 약자고 C는 컴플리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있어요. 선생님, 전체 집합이 무엇인가요?
자, 전체 집합은 따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문제마다 우리가 전체 집합을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주고 시작을 하니까 여집합을 묻는 문제에서는 전체 집합이 항상 딸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똑같은 집합 A라고 하죠. A는 1, 2, 3. 그런데 만약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면은 A의 여집합은 무엇일까요? 4, 5, 6. 그렇죠. 우리는 A의 여집합은 4, 5, 6이다. 이렇게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전체 집합 U가 8 이하의 자연수면 A의 여집합은 무엇이에요? 3, 5, 6. 3, 5, 6, 7은요? 7도 있어요. 아, 8 이하의 자연수. 아, 설마 그 약수로 봤나요? 네. 7. 아, 네. 아, 이거를 그냥 쭉 씁시다. 전체 집합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A의 여집합은? 4, 5, 6, 7, 8. 그렇죠. 1, 2, 3만 제거하니까 A 여집합은 4, 5, 6, 7, 8. 자, 똑같은 집합이라더라도 우리 전체 집합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여집합은 항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공간 이용과 연결시킬 수도 있는데 역시 고등학생이 알 필요 없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냥. 그래서 이제 7번 주제 차집합과 여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기지는 않겠지만 이제 반 이상 왔어요. 걱정 마세요. 자, 여기입니다. A 차집합 B를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면은 X는 A에 있고 X는 E에 속해 있지 않다가 된대요. 자, 그런데 X가 B의 원소가 아니라는 뜻은 마침 X가 B의 여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 X가 B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은 곧 X가 B의 여집합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도우미 학생, 이고라는 단어에 대응되는 기호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자, 그러면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우리 짝지 봅시다.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여기도 이거나는 여기 합집합 기호가 대응이 된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자, 이고라는 단어에 대응되는 기호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 두 번째요.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증명도 있지만 이거를 하면은 이제 명제에 대한 감각도 기를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걸로 해봤고요. 이제 여집합의 성질로 갈게요. 그립니다. 일단 여집합 하려면은 전체 집합이 항상 전제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갈게요. 그럼 이제 볼게요. 전체 집합 U는 샵 0, 샵 1, 그 다음에 집합 A는 샵 1이다. 그죠? 네. 자, 그런데 A의 여집합, A 컴플리먼트는 U 차집합 A니까 몇 번 영역이에요? 첫 번째. 그렇죠가 아니라, 자, 첫 번째 이거 말하는 거죠? 아, 네. 그렇죠. 샵 제로 영역이다. 자, 그런데 우리 A 여집합의 여집합은 U 빼기 A 컴플리먼트니까 몇 번 영역이에요? 두 번째. 그렇죠. 0, 1번에서 0번을 없애버리면 1번만 남겠죠? 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봅시다. 1번 영역의 집합 원래 이름 무엇이었다고요? 뭐죠? 1번 영역은 원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A 집합. 그렇죠. A 집합. 그러니까 A 컴플리먼트를 두 번 씌우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하면은 이제 둘 다 플러스가 되는 그런 원리를 생각하면 쉽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볼게요. 자, A는 1번 영역이었죠. 네. A 컴플리먼트는 0번 영역이었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다 포괄한대요. 그러면은 이 원래 집합과 여집합을 합집합하면은 세 개 중에서 어느 집합이 될까요? 전체 집합. 그렇죠. 전체 집합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또 기호가 잘못됐습니다. 교집합으로 고칠게요. A 교집합 A 컴플리먼트는 공통 영역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A 교집합 A 컴플리먼트는 어느 집합이다? 공집합. 그렇죠. 우리는 공통 영역이 없다. 공집합이다. 이렇게 갈게요. 정리하면은 A의 컴플리먼트 두 번을 씌우면은 그냥 자기 자신. 합집합하면은 이제 전체 집합. 다 망가졌네요. 왜지?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공집합이다. 이렇게 갈게요. 그렇게 해서 여집합의 성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대상정입니다. 그 미리 수학을 땡겨 배운 친구들이 선생님 드모르간의 법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는데
뭐 어려웠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네, 여집합이 있으니까 일단 또 전체 집합을 깝니다. A와 B, 그리고 샵 1, 샵 2, 샵 3, 샵 제로까지 갈게요. 그러면은 볼게요. 우리 A 합집합 B는 몇 번 영역인지 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샵 1, 샵 2, 샵 3. 그렇죠. 샵 1, 샵 2, 샵 3.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컴플리먼트는 몇 번 영역일까요? 샵 0. 그렇죠. 샵 제로 영역만 있다. A 교집합 B는 샵 3. 샵 3. 그러면은 A 교집합 B의 컴플리먼트는 샵 0, 샵 1, 샵 2. 그렇죠. 0, 1, 2 이렇게 있을게요. 이거는 빌드업이고요. 자 볼게요. A 컴플리먼트는 A의 바깥이니까 0번과 2번이죠. 네. 자 B의 컴플리먼트는 0번과 1번이다. 자 그럼 이제 요약을 해봅시다. A 컴플리먼트 합집합 B 컴플리먼트는 둘이 합치면은 0번, 1번, 2번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A 합집합 B 컴플리먼트와 같을까요? 아니면 A 교 B의 컴플리먼트와 같을까요? A 교비. 그렇죠. A 교 B의 컴플리먼트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을 관찰하면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 컴플리먼트는 무엇이냐? 둘이 공통 부분 몇 번이에요? 어디요? A 컴플리먼트와 B 컴플리먼트의 공통 영역. 샵 0, 샵 1, 샵 2. 아, 공통이요, 공통. 공통이요? 예. 둘 다 샵 들어. 0. 그렇죠. 샵 제로만 있죠? 네. 아, 여기 있는 거는 사실상 함정이었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 하나만 있으면은 다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잖아요. 자, 샵 제로 영역과 맞는 거는 어디예요? 하나, 둘?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영역이 받침 샵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손쉽게 외우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서 규칙을 적용해 보자 이랬는데, 자, 여기서 적용하면은 조금 녹화 시간이 길어지겠죠? 자, 경제성을 위해서 그냥 합시다. 자, 드모르간 법칙은 무엇이냐? A 합집합 B의 컴플리먼트는 A 교집합, 아니, 교집합이래요.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의 컴플리먼트. A 교 B의 컴플리먼트는 A 컴플리먼트 합집합 B 컴플리먼트다. 무슨 뜻이냐? 이 C를 분배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A에도 기호에도 B에도 분배를 하면은 A가 뒤집히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뒤집히고 B는 B의 컴플리먼트로 뒤집힌다. 이렇게 모두 기호를 바꾸어준다, 뒤집어준다 하면은 외우기 조금 간단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이라 목이 메이는데 이제 25% 남았습니다. 아, 내가 목이 돼요. 네. 네. 자, 우리 원소의 개수를 셉시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 주의를 하자고 했어요. 무엇이냐? 일단 A 원소의 개수를 더해요. B의 원소의 개수도 더하고. 근데 중복된 부분을 빼야 돼요. 네. 어느 부분이죠? A, B 교집합. 그렇죠. A, B 교집합 부분을 뺍니다. 교집합 부분을 뺐는데 하나하나 대입하면 요거 구할 수 있겠죠? 네. 자, 얘를 X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A 합집합 B는 12개, 6개, 10개, 마이너스 X, 12는 16 빼기 X다. 그럼 X는? 4. 그렇죠. 그래서 4. 아주 쉽죠? 네.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소, 그러니까 여집합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전체 집합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A, B, C, D, E의 부분 집합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집합과 서로소인 집합을 모두 구하래요. 네. 자, 만약에 서로소인 집합을 B라고 합시다. B와 A는 공통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서로소요. 그렇죠, 서로소니까. 자, 그러니까 A랑 B랑 E는 절대로 포함하면 안 되겠죠. 네. 자, B랑 C만으로 집합 B를 구성합시다. 우리 만약에 B, C가 둘 다 없으면 공집합이죠. 네. 그 다음에 B 혼자 있으면은 B, C 혼자 있으면 C, B, C가 둘 다 있으면은 B와 C 이렇게 서로 소인 집합을 4개로 요약하면은 아주 깔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문제 보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하냐? 선생님, 요거 어떻게 해요? A를 모르고 B도 모르고 C도 모르는데 요 약간 테크닉이 필요한데 여기 분배 법칙 해봅시다.
자, 교집합을 분배하면은 얘는 A교 B, 합집합 A교 C 이렇게 됩니다. 자, 분배 법칙을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을까요? 문제? 네. 그렇죠. 뭐죠? A하고 B. 그렇죠. A, B 합집합 그 다음에 B, C, D. 그렇죠. B, C, D. 자, 그럼 이제 완성을 해볼까요? 답을? A, B, C, D. 그렇죠. A, B, C, D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갑시다. 자,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 컴플리먼트의 개수를 구해라. 자, 이랬는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는 A 합집합 B의 컴플리먼트죠. 네. 자, 그리고 애초에 여집합의 정의가 무엇이었냐? 전체 집합에서 이제 빼자는 거였어요. 맞을까요? 네. 자, 우리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 자, 근데 전체 집합 몇 개죠? 45. 그렇죠. 45개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야 하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합집합의 개수를 계산을 해야겠죠. 네. 여기엔 당장 없으니까. 자, 다시 한번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일단 무엇을 더한다고요? A하고 B. 그렇죠.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일단 더한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빼야 될 거는 A하고 B의 교집합. 그렇죠. 교집합 원소의 개수 빼면은 우리 35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 45개에서 합집합 원소의 개수 35개를 빼면은 남는 거는 10개. 10개. 그렇죠. 이렇게 깔끔하게 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라스트 원.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를 바로 하면은 머리가 복잡하겠죠. 네. 그래서 듀오를 적당히 도입을 할게요. 자,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12명, 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8명. 자, 아는 있는 것보다 손전등을 가져온 학생, 전등을 가져온 학생을 세는 게 빠르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손전등을 가져온 학생을 시옷, 전등을 가져온 학생을 지읒이라고 합시다. 자, 영어 대신에 한글 단어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 손전등의 여집합이죠? 네. 요거의 개수가 12개래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8명이래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모두 가져온 학생이 15명일 때 머리네요.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둘 다 가져온 학생이 15명일 때 우리가 구할 거는 손전등도 안 가져오고 머리전등도 안 가져온 학생 수를 구합시다. 그러니까 요걸 하자는 거죠. 손전등도 안 가져오고 게다가 그냥 전등도 안 가져오고 요걸 구하자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있는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죠. 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가져온 학생의 수를 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가져온 학생의 수를 유추를 하도록 하죠. 자, 30명이 갔대요. 안 가져온 학생 12명이에요. 그럼 가져온 학생은? 18명. 그렇죠. 18명이죠. 자, 가져오지 않은 학생 8명이래요. 그럼 가져온 학생은? 22명. 그렇죠. 22명. 하나, 둘, 셋. 요거 도구 3개 있으면 합집합 원소의 개수 계산할 수 있죠? 네. 자, 다시 한번 씁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하는 거는 일단 더한다.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을 뺀다. 네. 자, 22에서 18 더하면은 40 공통 부분까지 빼면은 몇 명이에요? 공통분 몇 명이요? 자, 여기 있었죠? 모두 가져온 학생이 그럼 35명. 네? 25명. 그렇죠. 25명. 자, 우리 35명이 좀 이상해하죠? 왜냐? 외초에 30명이니까. 자, 어느 거든 모든 가져온 학생이 25명이에요. 네. 자, 30명에서 25명 빼니까 우리 말 안 듣는 애들 몇 명이다? 5명. 5명. 이 5명을 좀 혼나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 5번까지 갔습니다. 자, 수학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직접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은 몇 분이나 했나 모르겠지만 일단 끝내보도록 하죠.